일반 뱅에돔과 긴꼬리 뱅에돔의 차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일단 긴꼬리, 말 그대로 긴꼬리 뱅에돔입니다. 일반 뱅에돔은 여기가 약간 두텁하고 이렇게 꼬리를 펴었을 때 약간 일자 모양이지만 긴꼬리는 이 부분이 날렵하고 이게 V자 형태로 회유성 어종들은 대체로 꼬랑지가 V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부시리, 고등어, 각종 이런 고기들 보면 V자 형태가 많죠. 긴꼬리도 회유성이다 보니까 V자 형태로 꼬리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비늘이 일반 뱅에돔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두꺼운데 긴꼬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촘촘하고 비늘이 좀 작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요 아가미, 얘는 지금 일반적인 아무런 모양이 없는 아가미지만은 긴꼬리 뱅에돔은 이곳이 이렇게 까만 태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긴꼬리 뱅에돔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긴꼬리 뱅에돔과 일반 뱅에돔의 차이입니다. 일반보다는 약간 비늘이 이렇게 촘촘하죠. 까만 태가 있고 꼬리가 날렵하면서 이렇게 V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긴꼬리 뱅에돔입니다. 자, 이번에는 긴꼬리 뱅에돔이 물어줬습니다. 지금 조류가 거의 멈춰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씩 살짝 밀어줬다가 또 멈췄다가 할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이렇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 뱅에돔보다는 긴꼬리 뱅에돔이 잡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선 입질의 형태가 일반 뱅에돔과 긴꼬리 뱅에돔은 입질이 달라요. 일반 뱅에돔보다는 긴꼬리 뱅에돔이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굉장히 파워풀하게 강한 입질을 해주니까 또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짜릿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이렇게 고기를 랜딩할 때도 일반 뱅에돔보다는 긴꼬리가 거의 앞에 다 와서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몸을 숨기는 그런 이렇게 몸짓을 하는 그런 행동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손맛이 정말 상당히 좋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입맛도 좋습니다. 일반 뱅에돔보다는 또 긴꼬리 뱅에돔이 훨씬 어떤 회 맛도 상당히 좋은 그런 어종입니다. 여러모로 상당히 좋은데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반 뱅에돔과 긴꼬리 뱅에돔은 우리가 뱅에돔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같은 채비로 노려도 되지만은 조금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좀 다른 어종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어떤 서식하는 환경이라든지 입질하는 그런 조건들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과 같이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나왔는데 역시 이렇게 작아도 뱅에돔의 습성은 확실합니다. 아까 앞에 일반 뱅에돔 같은 경우는 뒷줄을 그냥 초로록 가져간다면 얘는 작아도 쫙 하고 가져가는 시원한 입질을 보여줍니다. 조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밀어주니까 멀리서 긴꼬리가 이렇게 물어주네요. 긴꼬리 뱅에돔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소 멀리서 물어주는 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근방에서 물게 되면 힘을 너무 써버리니까, 또 지금 이 주변 여건 자체가 수중녀가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어느 정도 힘을 빼서 고기를 가지고 오는 게 좋겠죠. 근데 어쨌든 긴꼬리의 습성 자체는 갯바위에 오면 힘이 빠졌다 싶어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꾹꾹 박아주는 게 또 긴꼬리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녀석들의 입질이 예민하다. 이에 맞춰 채비를 교체하는 꾼. 네, 지금 또다시 채비의 변화를 한번 줍니다. 목줄이 정렬이 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입질은 들어오는데 입질의 템포가 상당히 짧습니다. 이렇게 두둑 하는 정도로 챔질 타이밍을 잡기 힘들 정도로 짧은데요. 지금은 제로찌로 바꿔서 이번엔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아니라 이렇게 어신치를 눈으로 확인해서 챔질을 하는 게 더 빠를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기울지 제로로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녀석들의 입질이 예민할 때
손끝으로 어신받고 챔질을 한다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응하는 꾼의 채비. 눈으로 보고 한 템포 빠른 챔질 타이밍을 노리는 꾼이다. 좋습니다. 야, 역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제로치로 채비를 교체하고 난 뒤에 캐칭을 하자마자 입질을 받았는데요. 눈으로 보이는 입질도 상당히 야간 입질로 보입니다. 작은 녀석이 많은지 뭐 커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야간 입질을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뒷줄을 잡고 있으면 그냥 두룩 하고 치우는 정도. 랩을 잡고 챔질을 하면은 이미 늦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질을 보는 게 확실히 빠르네요. 뱅이돔이 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지금 제가 목줄을 상당히 짧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제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뱅이돔이 부상한 것 같아요. 떠 있는데 상당히 야간 입질을 보이고 있고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바다 조류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고기들이 상당히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고기를 어신이 들어왔을 때 챔질을 강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2단, 3단 이렇게 챔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챔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다소 먼 곳에서, 아주 먼 곳에서 입질을 받거나 혹은 아주 깊은 곳에서 입질을 받았을 때는 챔질을 다소 이렇게 강하게 해줍니다. 바늘 끝에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인데요. 먼 곳에 있는 거는 이렇게 줄을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늘어져 있는 줄까지 계산을 해서 강하게 챔질을 해줌으로 해서 정확한 후킹, 또 수심 깊은 것도 물론 똑같이 정확한 후킹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2단, 3단 챔질은 통상 이렇게 뱅이돔 낚시할 때 주로 하게 되는데요. 뱅이돔 같은 경우는 이 속 안이, 입속 안이 상당히 매끄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늘이 안창 걸렸다 하죠. 몸속 깊이 이렇게 박혀 있을 때에도 뭐 보통 작은 사이즈는 큰 관계가 없지만은 이제 큰 사이즈 같은 경우는 뱅에돔은 이 육모나 아가미 쪽이 굉장히 칼같기 때문에 목줄이 랜딩 도중에 커팅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2단, 3단 챔질을 해줌으로 해서 이 바늘이, 몸속에 있는 바늘이 이렇게 끓겨 나와서 입술 끝에 탁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기들의 몸부림이 아무리 강하게 하더라도 그나마 안전하게 목줄의 커팅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 자, 2단 챔질로 입술 끝으로 이렇게 바늘을 당겨냈습니다. 다시 한번 꾼에게 입질이 찾아온다. 입질입니다. 아주 멀리서 순간적으로 들어온 입질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길꼬리 뱅에돔입니다. 네, 아주 멀리서 순간적으로 확 가져가는 그런 입질입니다. 옆에 살짝, 입술 옆에 살짝 걸려 있는데요. 이게 따지고 보면 안쪽 깊숙이 걸렸던 거를 제가 강하게 2단 챔질을 하면서 이렇게 밖으로, 입술 밖으로 빼낸 그런 겁니다. 이 다른 어종들은 몰라도 뱅에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안창 걸린다 하죠. 속 안에 이렇게 바늘이 걸려도 강하게 챔질을 하면 입술 끝으로 이렇게 나와서 안전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투제로에 채비로 이렇게 찌가 잠겨서 이렇게 멀은 곳까지 흘리다 보니까 이 원줄이 빠져나가는 그런 힘으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잡아버리면 채비는 뜨게 되고요. 또 그렇다 해서 너무 또 풀어주게 되면은 채비가 이렇게 그 일직선으로 뻗어주지 않고 약간 꼬이는 그런 현상도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힘으로 이 원줄을 잡아줘가면서 채비를 흘리는 게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고요. 또 이렇게 그 탁탁탁탁 이런 식으로 원줄을 흘러주는 게 조류의 속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준다면 그건 또 입질이 된다고 판단을 하시고 챔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제로찌 정석으로 따지면 제로찌는 이 수면과 이렇게 거의 일직선에 아주 타이트한 상태를 말을 하자면, 투제로찌 같은 경우는 채비가 밑채비가 정렬이 되고 이제 입수하면서부터는 찌가 서서히 가라앉는 찌입니다. 3제로찌는 착수와 동시에 밑밥이 내려가는 그런 그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찌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 주는 게 3제로인데요. 저도 지금 캐스팅을 해서 밑채비가 정렬이 되고 나면 찌가 서서히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채비가 어느 정도 정렬을 시켜주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견제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견제는 견제의 힘은 너무 강하게 잡아버리면 밑에 채비가 떠버립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힘으로 잡아주는 게 가장 좋으냐면 느낌상인데요. 제 미끼가 찌보다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선행이 돼서 아주 이쁘게 흘러준다라는 느낌만 가지고 뒷줄을 어느 정도 잡아준다면 아주 멋진 견제가 될 겁니다. 이 낚시에 있어서 채비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중요하겠지만 견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같은 어종을 같은 채비로 공략을 했는데 조가의 차이가 났다.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견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견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크릴같이 이렇게 죽어있는 미끼에 살아있는 생명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견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작은 씨알에 뱅에돔을 한 마리 낚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한 마리가 올라와 줬다라는 생각에, 초반에는 이렇게 밑밥이 다소 많은 양이 들어갔다면 이렇게 뱅에돔이 부상을 할 때는 그래도 이 밑밥의 양을 조금 줄이는 게 좋습니다. 두세 주걱씩 줬던 거를 한 주걱으로 밑밥의 양은 줄이고요. 그리고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맞다면 본래 이렇게 뱅에돔 낚시가 정상적인 수온일 때는 이렇게 한 마리가 나오면 뱅에돔들은 연타로 이렇게 나와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리수의 뱅에돔을 보는 날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수온이 낮은 이런 환경에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뱅에돔은 워낙 이렇게 예민한 그런 어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상을 하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모기 활동을 하다가도 안 하고 뭐 이런 불규칙한 그런 패턴을 보일 때가 많은데요. 오늘의 패턴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뱅에돔의 낚시는 패턴의 낚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패턴도 제가 빠르게 감지를 한다면 아마 좋은 조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패턴을 빨리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짧은 기다림에 또 한 번 입질이 들어왔다. 뱅에돔입니다. 이번 또한 뱅에돔을 예상하는 신입 프로. 우차. 자, 또다시 뚱뚱한 뱅에돔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뱅에돔이 지금 현재 부상을 합니다. 약 한 1m 정도까지 이렇게 부상을 하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화성도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확 피어오르면 잡어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분리가 되고 하는데, 지금 현 상황은 저는 잡어 분리를 굳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밑밥을 치고 약 한 10초, 20초 정도 있으면은 아주 늦게 자리돔이 먼저 모였다가 그 뒤에 뱅에돔이 한 번씩 이렇게 그 부상을 해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요. 밑밥을 발 앞에 먼저 주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또 한 주걱을 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약 한 그 10초, 20초쯤 있다가 그곳 자리에 목줄지를 사용을 해서 딱 이렇게 미끼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낚시를 하는데요. 상당히 어렵네요. 입질이 역시나 예민하고 녀석들이 아주 까다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는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도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오늘 구멍찌와 기울찌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입질이 예민하고 다소 이렇게 깊은 곳까지 내려야 될 때는 구멍찌를 사용을 했습니다. 당장 이렇게 깊은 곳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기울찌가 맞습니다. 줄 빠짐이 좋은 각도에 이렇게 누워 있는 기울찌를 사용하는 게 맞는데 제가 구멍찌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다소 이렇게 깊은 수심층을 예민하게 노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래 줄에 꺾임이 있는 구멍찌 같은 경우에는 감도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울찌가 이렇게 채비의 내림이 좋다면 구멍찌는 감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신지의 구경도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다소 이렇게 큰 구경이 있고 작은 구경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큰 구경을 사용할 때는 다소 먼 거리를 캐스팅을 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장타 낚시를 해야 될 때 큰 구경을 쓰고 있고요. 또 조류가 빠를 때 큰 구경으로 이렇게 줄내림을 다소 이렇게 빠르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근거리를 공략을 해야 되거나 굉장히 예민한 입질을 보일 때는 구경을 좀 작은 걸로 어신지를 선택을 합니다. 또한 또 어신지의 외형도 다소 이렇게 슬립한 모양으로 이렇게 찌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또 한 가지 또 같이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줄의 선택입니다. 오늘 저는 원줄을 2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뱅에돔 낚시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원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호의 원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뱅에돔 낚시가 워낙 예민하고 또 이렇게 천천히 내리는 저부력 낚시를 하다 보니까 원줄을 다소 이렇게 약하게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5, 1.5호, 저는 또 1.25를 쓰시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얇은 줄을 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렇게 얇은 줄들의 그 장점이라면 굵은 줄 대비 줄 빠짐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영향을 다소 이렇게 적게 받게 되고요. 또 이 줄 빠짐과도 연관이 있는 얘기인데 이 원줄은 나이론의 공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라는 말이 줄의 단면을 보면 공기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4개가 있으면 4중공, 8개면 8중공, 또 이렇게 13개도 요즘 보이던데요. 13개가 있으면 13중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멍을 넣어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원줄이 수면에 뜨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얇은 줄 같은 경우에는 이 뜨려는 힘이 아무래도 굵은 줄보다는 다소 이렇게 적기 때문에 외부적인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줄 빠짐도 좋게 되지만은 더 큰 영향이라면 이렇게 저부력 낚시를 할 때는 아주 작은 뽕돌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호와 1.75의 차이를 굳이 이렇게 대자면 같은 뽕돌을 넣었을 때 아무래도 이 뜨려는 원줄에 뜨려는 힘도 감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줄 빠짐은 아무래도 얇으면 얇을수록 좋아지는 장점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고기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어신 파악이 돼야 되는데 얇은 줄일수록 어신 파악이 힘이 들어집니다. 이 어신 파악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찌의 구경이 굉장히 작은 걸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작다고 생각하는 그 찌의 구경이 2파이 정도 됩니다. 저는 2파이의 2호 원줄도 종종 사용을 하곤 하는데요. 사실상 그보다 더 아래 등급의, 그러니까 등급이 아니라 더 얇은 줄에 어떤 원줄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더 작은 구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꼭 그렇진 않겠지만은 더 얇은 구경이 있다면 더 좋은 감도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 앞에서 또 한 번 강한 힘을 쓰는 녀석. 하나, 둘, 셋. 하지만 손쉽게 제압하는 꾼. 이 녀석도 제법 큰 사이즈의 배기돔이네요. 아주 이쁜 40까지는 안 되겠고 한 30대 후반 정도 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약할지 모르나 조과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견제이다. 대를 미세하게 움직여 견제를 하는 신입 프로. 역시 입질이 왔다. 우차. 예쁜 뱅이돔이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I feel like I'm losing hope in my body and my soul and the sky. It looks so ominous, and as time comes to a halt, silence starts to overflow. My cries are inconspicuous. Tell me, God, are you punishing me? Is this the price I'm paying for my past mistakes? This is my redemption song. I need you more.